전쟁은 정치에 포함됩니다. 전쟁은 정치가 활용하는 다양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한 국가의 군대는 전쟁을 막기 위해서, 또 전쟁이 일어나면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군대를 지휘하는 사람들에게 계급적 권위와 명예, 그에 따르는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을 부여합니다. 한국의 장군, 별들의 진급은 정권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겉으로 잘 표현하지 않을 뿐이죠. 유력한 정치인, 상급자와 연줄이 있거나 반대 목소리 없이 정권의 기조에 잘 따르는 사람들은 장군 진급에 훨씬 유리한 겁니다. 이 현상을 비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비난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인간이 속한 모든 조직에는 나름의 정치가 있기 마련입니다. 군의 인사가 정치에 영향을 받는 것은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일입니다. 군은 그 국가에서 가장 강력한 무력을 갖고 있고 인원, 예산 규모도 매우 큰 집단입니다. 정치 수단 중에서도 가장 파괴력이 강한 물리력을 가진 존재를 정권과 국가가 통제하는 건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일입니다. 또 정권의 안보관에 맞춰 기획된 정책을 추진할 사람도 필요합니다. 다만 현대사에서 군인의 정치 권력 독점, 즉 군사 독재를 경험한 국가들은 군이 지닌 권력 그 자체를 민감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침 한국의 경제 성장, 산업화 과정에서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군 장성 인사는 유독 주목받습니다. 한편 군대에서는 누구라도 자신이 진급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맡은 직책과 보직에서 우수한 결과를 내고 자신의 역량과 잠재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더 많은 급여를 받고 명예도 얻고 인정도 받을 수 있는 진급을 원하는 것은 정말로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욕심이 과한 나머지 남을 음해하거나 비방하는 투서를 쓰기도 하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짓밟으려는 경우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계급과 직책, 진급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눈빛도, 표정도, 의식도 점점 괴물로 변해가는 경우를 의외로 쉽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계급이 높아질수록 더욱 공부하고 학습하며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해야 하는데 정반대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전쟁을 무시하고 정치에 집중하는 장군들을 보면서 후학들은 사기와 의지가 꺾이고 그런 모습들을 자기도 모르게 배워나가고 뒤따라갑니다. 심지어는 더욱 발전시키고 응용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군대만 그런 걸까요? 저는 우리가 속한 다양한 조직에서, 우리 생활에서,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게서도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단편적인 예를 들자면 어른들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의대나 약대 가야지. 너는 판사, 변호사, 검사, 회계사가 돼야지. 너는 장군이 돼야지. 왜 그것이 되고 싶은지, 왜 그것이 돼야 하는지, 그것이 되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말하거나 질문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것이 되는 것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즉, 목적에 대한 고민과 질문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공공의 발전, 공공을 위하는 마음가짐, 공적 의식을 갖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군대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 집단에서도 소위 말하는 정치질만 활발해지고 목적과 본질보다 보여지는 것, 껍데기만 쫓게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생겨나는 다양한 조건과 환경들에 점점 순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급에서 떨어지거나 그 조직을 떠나거나 삶을 마감하기 전 등 원초적인 목적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오면 깊은 후회에 빠져듭니다. 소위 말하는 현타를 정통으로 맞습니다. 아,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어제 결정된 국군의 장군 진급을 두고도 말이 많습니다. 매번 진급 결과를 볼 때처럼 헐, 어떻게 그 사람이 됐어? 이 사람은 왜 안 됐을까? 등의 반응이 오갑니다. 이번에는 야전의 장군, 특히 작전을 업으로 삼아온 대다수는 진급에서 제외됐습니다. 청와대와 밀접하게 소통하면서 상대적으로 아스팔트 길을 걸어온 장군들이 진급했습니다. 한국군 역사상 처음으로 사단장을 거치지 않은 장군이 군단장이 되었습니다. 2년 전 9.19 군사합의의 1등 공신이 진급한 것입니다. 권불 10년이라고 했습니다. 옳고 그른 선택이었는지 적합한 선택이었는지 등은 시간이 판단해 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사자들이 본인의 역량으로서 증명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곳곳에서 물음표를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현상들을 보며 우리는 질문하고 또 질문해야 합니다. 특히나 본인의 진로, 미래, 삶에 대해서는 나이에 관계없이 더욱 치열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이 되고 싶은 걸까?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가 아니라 나는 왜 무엇이 되고 싶은 걸까? 나는 왜 살아가는가? 등의 질문을요. 우리 한국인들은 어려서부터 공교육 제도 아래 정답 찾기만을 강요받지만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이 질문들은 정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할 때마다 낯설어집니다. 불편해집니다. 두려워집니다. 귀찮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질문들을 풀어나가려는 고된 과정에서 나머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답은 부모님, 선생님, 동료, 선후배, 친구, 책 등이 아니라 우리 자신, 자기 내면에 있을 것입니다. 장군,
장군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장군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